안녕하세요. 월세 여왕 리나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안중개법인의 박민균 대표입니다. 대표님, 우리 지금 여기 어디였나요? 영도의 남항동의 항구 앞에 코너에 네. 있는 중공업 지역에 있는 18평짜리 상가주택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냥 상가주택이 아니더라고요. 용도가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주분께서 60년대부터 숙박업을 계속 영위해 오면서 영업신고증이 살아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부산은요, 신기하게 항구 주변에는요, 그 옛날에 여관 여인숙으로 썼던 건물들이 많아요. 숙박업 건물이라고 붙어있지 않아도 이렇게 상가주택에 합법적인 영업신고증이 있는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주분께서 네. 한 40년 이상 영업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되었고, 그 상속을 받은 상속자가 이제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해서 현재는 월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려가면서 또 장단점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가 안에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3층이 월방으로 지금 방 4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뭔가 세탁 시설이지 않을까. 옛날 건물, 옛날 여관 여인숙 보잖아요. 콘센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안에 까대기 작업을 해서요. 철복스를 넣고 이걸 다 매립을 시켜야지 깔끔하게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보니까요. 옛날 건물의 특징이에요. 60, 70년 건물들을 보잖아요. 계단폭이 이렇게 좁습니다. 원래 계단 하나당 보통 30cm 이상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라올 때도 내려갈 때도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서 우리가 이런 옛날 건물, 오래된 건물을 인수했을 때는요. 무조건 계단의 폭부터 쫙쫙 넓혀줘야 돼요. 여기는 사실 차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조적 쌓아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위에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아, 예쁘다. 좋긴 좋네. 여기가 대지 면적이 18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옛날 건물이라 18평에서 한 20평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4층에서 3층을 내려왔는데요. 지금 뷰가 나오는 이쪽 객실이 2개가 있어요. 이쪽 객실하고 이쪽 뷰가 안 나오는 2개의 객실을요 통합하는 거예요. 뷰 포인트는 이쪽, 뷰가 나오는 이쪽으로 잡고 넓게 해서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방이 상당히 넓어요. 창 크기도 크고, 만약 옆방이랑 사이즈가 같다면 18평이지만 굉장히 넓은, 거의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 24평 그 이상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방을 통합했을 때 옆방에 창문이 없으면은요 더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 통창을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하나 면적을 넓게 가기 때문에 옆방에 창이 없다면 훨씬 더 이득인 사이즈입니다. 여기도 하나 보실까요? 와, 화장실 사이즈도요 엄청 커요. 지금까지 보셨던 노후된 건물 중에 바닷가 근처에 있거나 해안가 근처에 있는 이런 물건들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금액대는 없어요. 그때 그럼 보셨을 때 당시에 내부가 습하거나 곰팡이가 좀 껴있거나 아주 많아요. 아주 많죠. 근데 이 건물은 벽지에서도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찾았는데 일단 곰팡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바닷가 주변에 오래된 건물은요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건물 자체에 습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그 여관 여인숙 호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고요. 곰팡이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여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옆방 화장실이 여길 거예요. 그럼 정말 베스트인 게 물 쓰는 공간으로 하나를 통합해서 만들어버리면 돼요. 엄청 넓은 공간이 나와요. 거의 서울 수도권의 작은 모텔방 수준의 사이즈의 화장실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스파 같은 공간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화장실 구조도 잘 짜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공간을 만들 때 큰 돈이 들지 않겠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뷰가 네. 나오는 방 2개가 아니라 네. 좀 크게 한 방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여기 딱 도착했을 때는요 뷰가 나오는 방이 이쪽이잖아요.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2개를 만들었을 때 주말이랑 평일에 평균가가 10만 원씩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공간을 합쳤을 때는요 여기에서 20만 원 또는 3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나오겠더라고요. 이 건물은요 공간을 나누기보다는 합쳤을 때 더 고수익이 나는 그런 건물입니다. 공사나 운영적인 부분에서도요 훨씬 더 수월해요. 하긴 이 주변에 보니까 거의 2인 객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맞아요. 영도 초입에는 다인실이 없다. 그런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공간 다 합치면 4인에서 6인까지 가족들 단위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감성 숙소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어플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활용을 할 때도 우리가 객실을 2개면 2개의 객실을 올려야 되는데 여긴 통합해서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영업신고증이 있는 여관 여인숙이잖아요. 여기 어때? 야놀자. 우리나라 플랫폼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요, 우리나라의 플랫폼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정식 영업신고증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3층이랑 동일하게 방 2개에서 총 4개 구조였지만 전부 다 터서 하나의 구조로 만든 다음에 현재 소유주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상태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고 3층은 이제 전부 다 터서 공사를 하시면은 두 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2층과 3층 별도의 팁을 받을 수 있다. 이미 2층은요 이렇게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3층을 만들고 평일과 주말 평균 가격을 20에서 30 그리고 성수기는요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화해서 산출된 현금 흐름의 범위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50만 원까지 가능한 그런 숙소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입공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저희 이제 1층으로 내려왔는데 약간 자동차 전시장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소유주 차량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예전에는 여기가 상가로 임차인을 받았다가 현재는 전부 명도를 하고 차고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여기를 세를 줘도 되지만 이미 차가 한 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긴 주차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 층 한 층을 운영을 하려면 분명히 차량을 가지고 여기 오실 거예요. 여기 2대까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냥 터버리는 거예요. 안에 작은 방을 터버리고 차라리 주차 공간 2대를 만든다면 그게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2대가 안 되면은 그 앞에 유료 주차장이 있으니까 유료 주차장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1일 주차권이 8,000원이에요. 따라서 공용 주차장을 이용을 해도 되고 영도 자체가요. 주차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에는 주차 공간 2대와 바로 앞에 공용 주차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도 이제 남항동 쪽에 시세는 좋은 위치에 있는 A급 같은 경우는 한 평당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한 2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뷰가 나오는 데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평동이나 대교동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만한 단독주택들이 뷰가 나오는 데들이 있긴 한데 이런 뷰가 아니라 그물이 좀 쌓여 있거나 선박 쓰레기가 좀 쌓여 있거나 이쁜 뷰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나 여기는 저쪽에 남항대교도 보이고 이렇게 요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뷰도 보이고 밝고 그런 면들에서는 다른 뷰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가 자체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매물이 원래 제일 처음에는 5억 5천에 나왔다가 현재는 5억까지 가능하게끔 소유주분께서 가격을 절충해 주셨고, 대표님 여기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5억이요? 근데 이제 토지 면적이 18평밖에 되지 않아서 네네. 평당 가격으로는 한 2,700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긴 A급지 정도는 한 2,500에 거래가 되는데 2,700이면은 좀 비싼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네. 하실 수 있는데 또 규모가 규모인지라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평당가는 높게 잡힐 수는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이고 대로변에 코너 자리고 주차장까지 다 2,700이어도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현재 상가 겸용주택인데 특히 그 주택 부분은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해요. 근데 그게 공시가격이 1억 아래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한 5억에서 절반 정도는 취득세가 1.1%에 해당된다. 취득세에서 굉장히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전부 다 호스텔로 허가를 받아야겠다. 근생이랑 주택이랑 모두 통합을 시켜서 찐 호스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득할 당시에 주택에 대한 부분이 1.1%라면 그냥 이건 사갖고 와서 내가 용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유리하죠. 갖고 있을 때 별 이슈가 없다면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운영을 해도 이거는 이미 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다만 한 평이라도 더 크기 때문에 혹시 비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이 상태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매각하셔도 비과세도 된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낡은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은요 장단점이 정말 극명하게 많이 나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더 많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우리가 영도에 처음 좋은 물건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영도에 이 물건 말고도 또 매물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도 초입에 목내동 쪽에 가면은 영도 포장마차 거리가 있어요. 그 인근 일대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호텔들이 몇 개 있습니다. 라발스라든가 글램스, 그런 유명한 호텔들 근처에 보면은 모텔들이 좀 밀집해 있어요. 조금 노후된 여관이나 모텔들이 있는데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취득해 와서 리모델링만 할 수 있다면은, 자금적인 여유만 있다면은 현금
그 흐름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매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상 때는 그런 매물들을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차, 두 번째는 평지. 요것만 우선 교집합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또 매력적인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영도에서 또 매력적인 물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